국내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나온 확진자 수는 2명, 모두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사흘째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오늘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방역 첫날의 풍경을 김나한 기자가 전합니다. 미술관의 멋진 작품이 드디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해서 첫 출근하는 마음으로 2달 넘게 닫혀있던 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당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또 관람하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람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는 권고가 이어지고 화장실에선 비누를 쓸 때마다 손을 씻자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첫날,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게이트볼 연습장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쪽엔 쇠망치처럼 생긴 게이트볼 스틱을 든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엔 소독약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취소가 일상이던 공연장도 오늘 문을 열었는데 서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양옆 자리는 함께 온 일행이 아닌 텅 빈 의자가 대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만지고 머무는 시간이 긴 도서관들은 완전한 개방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건 시작했지만 여전히 도서관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벽한 일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평범한 일상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썰렁했던 대학 캠퍼스도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서울대는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는 건 물론 커다란 칸막이도 생겼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나란히 놓인 피아노 사이에 투명한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개강 2달 만에 처음 만난 교수와 제자는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거 지금 친 것보단 조금 더 나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면 강의가 시작된 서울대 음악대학 모습입니다. 서울대는 오늘부터 실험이나 실기 위주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악기 레슨, 의류학과 실습 등 약 40개 수업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소리를 담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대면으로 하고 나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도 잘 돼가지고 학교 측은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건물 입구엔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내 식당에도 자리마다 가림판이 생겼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교정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려대 등 일부 학교는 다음 주부터 이론 수업도 제한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그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본도 오늘부터 오프라인 브리핑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하던 브리핑이 오늘부터 기자들이 참석하는 대면 브리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현장 브리핑이 취소된 지 44일 만입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온라인은 물론 이곳 세종과 오송에서 기자들이 직접 김강립 차관과 정은경 본부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1m 이상 띄어두고 앉아야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거잖아요. 하지만 방역 수칙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수칙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행사와 모임도 가능해졌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 지침 준수입니다. 이 방역 당국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안심을 할 수,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본도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위생 수칙으로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는 겁니까?
네, 아프면 3에서 4일은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 두기도 유지가 돼야 합니다. 손 씻기는 30초 이상 해야 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마스크 착용 등 31가지 세부 지침이 있는데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달 말 개정판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 법제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안심밴드를 채운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2명인데요. 지난달 27일 안심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대구에서 적발된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전 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을 찾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대본은 2건 모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안심밴드를 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한때 2~3시간 줄을 서야 살 수 있던 마스크를 요즘엔 기다리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자 가격을 내려달라는 소비자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원료값이 너무 올라서 값을 내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때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지만 이젠 약국에서 손쉽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넷째 주 국내 마스크 공급량은 8,650만 장인데 약 절반 정도만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자 소비자 사이에선 마스크 값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 남편 거 하고 제 거 하고 그러면 6개를 사야 되는데 9,000원이요. 그게 가계부에 많은 그게 지출이 되는 거죠. 노인네들은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사정은 또 다릅니다. 업체들은 필터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필터를 1억 2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보통 이제 3겹, 4겹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다 올랐습니다. 필터를 공급 못 받거나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업체는 아예 사업을 접기도 합니다. 필터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팔았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필터 등 원자재 물량과 가격을 먼저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등교 날짜가 정해졌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감염 걱정에 학교 가는 걸 더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나오는데요. 교육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입시 걱정에 등교를 반겼던 학부모들은 중간도 안 본다, 기말도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고나 이런 데를 가려면 중3 동안에 그 성적도 중요한데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막상 등교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또 그게 또 벌어지면은 그건 진짜 큰일이니까 또 안 갔으면 좋겠기도 한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수업을 더 미뤄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감염 걱정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결석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증상이나 기준 없이 선택권을 달라 그렇게까지 확대하거나 결정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하면 결석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겐 마스크 쓰기도 부담입니다. 통제가 쉽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곧 시작될 더위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실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 때 에어컨을 틀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3월 실적을 봤더니 품목별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채소나 고기 같은 음식 재료는 1년 전보다 90%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외출을 꺼리면서 여행 상품이나 영화표 예매 등은 70% 넘게 줄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물류창고. 음식 재료 등의 물품을 실은 배송 차량이 끊임없이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음식 재료입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금액은 1년 전보다 92%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약 76%, 음료와 식료품, 생활용품도 전년 대비 50% 안팎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기나 채소 등 음식 재료와 간편식 주문도 많이 늘었습니다. 휴지나 세제와 같은 생필품 주문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계약의 영향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온라인 거래액도 30% 늘었습니다. 반면 문화나 레저 서비스, 여행이나 교통 서비스는 크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화 관람이나 여행,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썼다면 28만 2천 원은 온라인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보다 6만 5천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